자, 이번엔 또 마쓰다 얘기입니다. 조금 깊이 있는 토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딥시크입니다. 앞에 네. 했는데 또 해야죠. 네. 자, 뭐 이게 확장성을 띠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삼성 얘기를 먼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아침에 삼성의 엔비디아 향 기사들이 있죠. 예. 뭐 젠슨 왕이 주말에 했던 얘기 어떤 게 진짜인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보도만 보면은 된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아닌 그렇죠. 것,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오프닝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네. 사실 웃긴 얘기죠. 뭐 모호하게. 그러니까 삼성은 가만히 있는데 네. 계속 또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들려오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이번에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또 IR 하고 있는 과정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쭉 살펴보게 되면 네.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관계 뭐 벌써 1년 됐죠? 이 얘기 나온 지는. 예,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자신감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라는 쪽에서 솔직히 이번 IR을 통해서도 나오는 얘기들 쭉 보게 되면 자신감이 일단 그렇게 크게 업사이드가 될 수 있는 쪽들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 외풍에 흔들리고 있는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제 보여줘야죠. 네. 예, 그거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일단 뭐 여러 가지 딥시크 관련된 쪽에서의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일단 국내 반도체는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하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딥시크 논란만 가지고 정리하면은 삼성전자는 수혜일 수 있어요. 그죠? 네. 뭐 앞서 우리 잠깐 다루겠는데 그 딥시크가 이제 엔비디아의 H800 모델 GPU를 가지고 네. 그게 이제 중국 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국의 수출이 열려 있는 제품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병렬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로 이제 딥시크를 구현했다. 근데 그 H800을 열어보니 HBM 메모리는 상당수 삼성전자 물론 SK 하이닉스도 맞아요. 네. 들어가는 그 약간 레거시하다라는 표현이지만 저사양 HBM 메모리들이 중국향으로 들어가서 그 제품들로 이런 만큼의 딥시크를 만들었다. 네.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쓸 수 있는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시장은 그렇게 해석은 잘 안 하는 것 같고. 네. 거기서 이제 하나의 변수가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 일련의 과정을 봤었을 때 미국이 그러면 추가로 제재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하게 되면 가장 누가 타격이냐? 삼성전자가 아닐까라는 쪽에 대해서 그 우려감들이 좀 더 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어떤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반사익을 이 딥시크와 함께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시장은 더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약간 뭐 또 그리고 또 IR 때 나왔던 내용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반도체 영업이익 2조 9천억 네. 좀 많이 좀 그렇죠. 위축돼 있죠. 네. 이게 좀 빠르게 변할 수가 있겠느냐. 적어도 상반기는 기다려봐야겠다는 뉘앙스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자신감을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쪽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젠슨왕 얘기 또 하면은 결국에는 앞에도 잠깐 다뤘는데 설계 네. 자체에 문제가 있다. 네. 설계를 다 뜯어 고쳐라라는 게 삼성한테는 상당히 큰 이 정책적인 판단이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근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제 지인 후배 중에 그 전원주택의 로망이 대부분 우리 나이 때 있잖아요. 네. 네. 오픈이요.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을 딱 멋들어지게 지어서 네. 막 했는데 보일러실에 이 기름통을 넣어야 되는데 네. 기름통 자체는 그 입구 주유구가 오른쪽에 달려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 왼쪽에 달린 기름통이 없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기름통을 넣었는데 이게 벽을 향해서 있으니까 기름을 못 넣어서 네. 결국에는 벽을 뚫었더니 안방에 툭 튀어나온 거죠. 그게 뭐냐면은 설계를 변경해서 다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없으니 네. 편법으로 이제 해놨더니 나중에는 바람이 숭숭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기름은 넣을 수 있는데 네. 바람이 들어와서 전원주택으로서 효용성이 떨어지더라. 이게 삼성의 고민 아닐까 싶어요. 다 뜯어고치라고 하니 이건 그렇죠. 허물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금. 근데 예전에 삼성전자였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요즘에 막 불량품 나오면 이건희 회장 그렇죠. 고 이건희 회장 시절에는 막 애니콜이나. 화형실도 하고 네. 처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도전이 있었을 때 과거의 삼성과 지금의 삼성이 좀 바뀌어 있다라는 인식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하이닉스 그러니까 디램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뒤처질 수밖에 없는 쪽이죠. 벌써 네. 하이닉스는 HBM4를 가기 위해서
노드 공정에서 원C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들인데 네.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그쪽도 못 들어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거를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알 겁니다. 근데 그게 자꾸 외부에서 특히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삼성이 기분은 나쁘겠지만 아하. 바꾸란 얘기죠 이게 결국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그러면 HBM3 이번에 2가 뭐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통과됐다라고 하는 8단 정도. 그게 그러면 결국에는 뭐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정도로 밖에 성과를 못 낸다라고 하게 되면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HBM4로 성과를 내겠다라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단계가 그 정도로 성과를 못 낸다고 하게 되면 기대를 지금 크게 키울 흐름인가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주가가 말해주고 있다. 네. 자, 근데 오늘 하이닉스는 뭐 지난 연휴 기간에 하이닉스 ADR이 없었나요? GDR이 있는 걸로 알고 GDR, 있습니다. 네. 예. 하여튼 그 주식 예탁 증서가 이제 런던 증시에 예. 상장되어 있는 GDR 가격이 상당히 변화가 좀 컸던 모양이에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 우리 국내 개장하고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분석 좀 해주시면. 네, 하이닉스는 일단 당연히 지금 엔비디아와 TSMC와 한몸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당연 충격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그렇죠. 네. 네, 그런 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5% 이상 연휴 기간 동안에 하락했던 부분들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면 일단 뭐 20만 원대 전후에서 움직이는 거는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앞으로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빠르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워낙 독점적이었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성비를 따지는 뭐 딥시크와 같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이제 실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블랙엘과 함께 다음 시리즈를 통해서 나오는 과정들을 또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대한 자신감들이 이어지면서 나오는 과정들을 지켜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인데 네. 제가 보기엔 하이닉스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하이닉스는 워낙 또 HBM 쪽에서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와 한 몸이긴 한데 단순히 그것만 바라보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또 가성비나 아니면 다음 AI 에이전트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나왔을 때 또 필요한 에이직 쪽에서 나오는 이런 과정들로 보게 되면 HBM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딥시크에서도 얘기를 하죠. 고성능 메모리 그리고 또 고성능 HBM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그쪽에서 업사이드는 지금은 이제 맛배기라니까 그런데 네. 약간 시제품 파일럿 제품인 것 같고 범용성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우리 김시현 팀장 같은 경우 출연해서 노는데 많이 써서 수익성이 나는 걸 증명해야지 그렇죠. 테스트 버전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스타트의 출발일 뿐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범용성을 띄고 거기에 서버를 붙여야 되고 많은 사용자 지금도 접속하려면은 접속이 잘 안 되고 신규는 안 받습니다. 안 또. 받기도 하고 너무 트래픽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엔 늘려야 되잖아요. 네. 서버를 늘리든 뭘 늘려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가성비든 가성비로 끝나야죠. 그렇죠. 네, 그 이상으로 확장된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 들어가고 또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HBM은 더 확대가 된다라는 맞아요. 기조로 보게 되면 아마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쪽의 변화가 슬슬 다가오는 쪽이 체감적으로 다가온다. 네. 그러면 하이닉스는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네. 이 밸류 체인이 우리나라 참 독특하긴 한데 주식 시장에서도 편가르기를 해요. 네. 삼성 라인, 네. SK 하이닉스 라인. 그리고 삼성 라인은 뭐 사실 그냥 밑으로 쭉 체인이 있겠지만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네.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그냥 이분법으로 나눠버리는데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뭐 오늘 8%도 좀 의아스러웠지만 한미반도체도 아침에 뭐 10몇 퍼센트 툭 떨어지길래 네. 왜 이러지? 사실 본딩 장비뿐만 아니라 장비들이 엄청 많은 종류가 있고 그렇죠. 다 쓰이고 더 많이 쓰일 텐데 네. 주가는 그냥 누구 편에 쭉 이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오테크닉스의 관계는 조금 아이러니하긴 해요. 이오테크닉스 오늘 주가도 급락하고 있죠. 아까 뭐 변동성 VI도 걸린 것 같은데. 네. 네, 이거는 뭐 그렇다 쳐요. 뭐 어차피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증명이 잘 안 되니까 네, 뭐 그렇다 치고 제껴놓고 네. 한미반도체 급락은 좀 아이러니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그래도 말씀하셨던 이제 이분법으로 보면서 이오테크닉스, 뭐 KC텍 네. 이쪽은 삼성 쪽, 네. 그리고 뭐 TFE 뭐 이런 것들도 그쪽으로 보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약간 또 애매한 게 테크윙인 것 같습니다. 네. 테크윙은 이번에 삼성전자로도 납품한다라고 해서 이쪽 얘는 어디 쪽일까 고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 일단 성과 잘 내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보다도 네. 일단 좀 주가가 올랐다라는 쪽과 함께 반응이 나오는 건 되게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참 한계를 짓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네. 이 샐러리 캡처럼 위에 뚜껑을 씌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주 고객사의 그걸 안 볼 수는 없어요. 눈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넌 우리 편 딱 써서 우리 라인만 가야 돼. 뭐 바람필 생각하지 마. 네, 예, 예.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분할을 시키니까 그 기업은 굉장히 한계를 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오해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그 오해가 어느 정도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일단 보면서 어차피 이제 시세를 저희가 확인하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들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꾸준히 한번 저희가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 네. 또 다음 주제 가보면은 이제 이런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 모델이 네. 미국이 추구하는 AI 거대 산업에 트럼프 대통령 이기에 지금 뭐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 또 영향을 줄 건지 네. 광범위한 얘기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는 괜찮다. 가성비 좋게 만드는 건 당연히 AI 산업에 대해서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네. 그 뒤로는 아마 이제 스타게이트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보니까 소프트뱅크도 오픈 AI에 또 추가로 도 투자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일단 결국에는 일단 가성비 쪽은 가성비 쪽인 거고 거기다가 또 앞으로 학습 시장 말고 추론 시장과 함께 열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지금 투자를 줄여야겠느냐 가성비만 따져야 되느냐 시장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확대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보는 건 맞다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중요한 게 성격은 좀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엔비디아로 통일돼서 다 그것만 바라보던 부분 쪽에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쪽의 AI가 나올 준비가 하고 벌써 AI 소프트웨어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그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다라는 쪽에서 인프라의 한쪽만 보고 있던 쪽들이 확대되면서 다변화되는 과정들 네. 이걸 생각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그러니까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붙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수익을 내는 과정들이 기대를 하는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을 봤었을 때 단순하게 엔비디아만 바라보던 쪽들이 시장이 좀 다변화될 수 있겠다. 네. 이거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와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오해는 뭐 패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네. 진실은 패권은 건 견고하고 아직은 네. 옆에서 이제 경쟁의 구도가 들어와서 더 이제 마켓이 커지고 화랑된다. 네. 뭐 잘 나가는 뭐 어떤 맛집이 생기면 그 옆에 약간 뭐 그 원조 달면서 또 이제 짝퉁? 아, 예. 짝퉁. 짝퉁보다는 좀 가품. 예. 네. 뭐에 다 걸렸어요. 아, 예. 전력 설비 예, 예, 예. 좀 다뤄주세요. 네, 전력 설비 쪽들도 이번에 거의 똑같이 AI 인프라와 함께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가장 먼저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이게 과연 일단 미국 시장과 같이 보게 되면은 조정은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AI 시장이 AI와 관련된 쪽의 투자가 그러니까 즉 가성비가 됐든 아니면 더 확대되는 뭐가 나오면서 AI 쪽을 그대로 주도를 하건 전력은 누가 뭐래도 계속 쓸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시장들이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낙폭을 좀 줄이는 과정 이게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역시나 이제 지금 보여줬던 그러면 뭐 단순하게 그러니까 AI가 앞으로 이제 전력 관련된 쪽의 소모를 좀 줄이면서 전력 부족 사태에 대한 얘기들이 줄일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대표적인 미국에 나오는 이제 전력 설비들의 PPI라고 그러죠. 전력 설비의 가격들 이게 얼만큼 바뀌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흔들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쇼티지가 여전히 이어지는 마당 쪽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이 밀리면 계속 공략해볼 섹터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북미 쪽에서 얼만큼 성과를 내고 가느냐. 그래서 특히 북미 쪽으로 진입해서 아마 직접적인 공장을 세워야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세에 대한 영향을 벗어나겠다라고 하게 되면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쇼티지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이런 섹터들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계속 또 해당되는 업체 중심으로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그 전력 설비 쪽도 주가가 좀 러프하길래 네. 한번 여쭤봤고 아직도 목이 좀 예. 잠겼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월달 전략을 좀 총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다음 주면 이제 또 연휴에 아직 연장선이라고 좀 볼 수도 없잖아요, 있을 것 같은데. 또 쉽니다. 예. 네. 네. 다음 주는 이제 본격적인 2월 증시가 또 2월은 또 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달이라고 그래서 좀 짧잖아요, 날수가. 네. 어떤 전략을 좀 구상하고 계시는지. 네, 일단은 지금 어차피 충격을 받은 거 아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화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이제 AI 관련된 기존에 주도했던 섹터들은 일단 시간을 갖고 미국 시장에 대한 변화를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단 가격 메리트 나온다. 그러면은 살짝 비중 늘려가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주된 흐름들을 다시 빠르게 복귀할 거다라고 하기에는 미국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깊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맞았을 때 그때 들어가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서 어떤 같은 AI 섹터라고 하더라도 좀 더 탄력적인 쪽들이 바뀔 것이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런 쪽들을 좀 더 챙겨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급하게 대응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시장에 또 말릴 것 같거든요. 또 여기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와 함께 또 그러면 대안 섹터들이 나오겠죠. AI 네. 관련된 섹터들이 좀 쉰다라고 하게 되면 대안 섹터들이 부각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들의 하나가 오늘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바이오 쪽들. 예, 일단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단계 좀 낮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미국에.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을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더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또 아마 이제 1월 말과 함께 2월 달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수출 동향들 발표가 되겠죠. 거기서 여전히 양호한데 물론 이제 장기 휴가 그 휴일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출 쪽은 좀 위축됐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네. 일별 쪽에서 수출 데이터 크게 이상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나오는 변화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뭐 소비재 쪽들에 대한 변화들도 좀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대안 쪽의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도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안 쪽, 대안 네. 투자. 네, 투자에 좀 이렇게 뭐 시야를 좀 넓혀라. 네 그렇게 보시는데 이쪽은 이제 약간 트레이딩 쪽으로 그리고 또 만약에 계속 낙폭이 커져서 가격 메리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모아가는 쪽들은 AI 관련된 섹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목이 걸려가지고 괜찮습니다. 이게 좀 네. 한겨울이네요. 스튜디오가요. 예. 이 타이를 메고 있으면 목젖이 여기 중간에 또 걸릴 때가 있거든요. 네. 울목. 예. 별 얘기 다 하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